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속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표어를 잘 아실 겁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 이 구호는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진보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더 빨리, 좀 더 빨리. 이것은 근대 과학기술 문명의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호 아래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하여 만든 이 꿈의 비행기는 한때 대서양을 순식간에 횡단하며 속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비행기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끔찍한 공중 폭발 사고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소리보다 더 빠름을 추구했던 인류 기술의 상징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삶에서 속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속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빠름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토록 더 빨리 달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입니까? 설령 앞섰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던가요?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이며 냉혹합니다. 한때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류도, 삼류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살아남고 또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안한 것은 인류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되는 것, 인류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될 때 삶은 너무나도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뛰어봤자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출발점입니다. 모든 길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오직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을 생각한 나머지 그곳으로 가는 과정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4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도 길가의 작은 들꽃도 보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립니다. 목표만을 위해 과정을 무시하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비극과 사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삶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소중한 현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맛있는 밥이 되듯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도 숙성되고 무르익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빠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즉석에서 당장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또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팽배해졌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기 방에 갇혀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정보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사정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손에 쥐어주며 키웠기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도 이런 조급함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의 우리 조상들은 기다림의 미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어 그것이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라는 장구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그리움이라는 아름다운 감정이 싹틉니다. 그리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향기입니다. 시인 서정주는 시 국화 옆에서를 통해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움과 아쉬움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국화는 그토록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그리워하고 아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밥이 뜸 들기도 전에 뚜껑을 열어버리려 합니다. 차가운 컴퓨터 스크린과 가상세계의 편리함 속에는 인간의 따뜻한 향기가 없습니다. 그 향기는 오직 현실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부대끼고 구체적인 만남을 가질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단박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인간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숙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삶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문명은 직선이고 자연은 곡선입니다. 문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자연은 본래 있는 그대로의 것입니다. 직선은 날카롭고 비정합니다. 그러나 곡선은 부드럽고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우리 인생이 60년, 70년, 80년이라 할 때 그 미래를 전부 다 알고 있다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너무나 싱겁고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곡선과 같습니다. 그 안에 조화와 균형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분명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그 사람은 오만하고 안일해져서 남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우리 선조들의 느긋하고 여유 있는 유유자적했던 삶의 태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분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쉬기도 하고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잔을 걸치기도 하고 심지어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술입니다. 고속도로만 달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한적한 국도로 내려와 주변 풍경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유대를 회복하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앞서가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 길이 화장터나 묘지로 가는 길이라면
누가 그렇게 앞서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서로에게 길을 양보할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라는 밭을 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내 삶의 귀한 소재로, 하나의 즐거운 과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오늘 아주 언짢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만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이런 경험이 내 삶을 더 깊게 만드는구나. 혹시 과거에 나도 남에게 이런 언짢음을 준 적은 없었을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경험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이들이 소꿉장난에 몰입하는 것을 유희삼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도 엄마가 부르는 소리도 잊은 채 오직 그 놀이 자체를 즐깁니다.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처럼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희삼매의 경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핵심 주제는 바로 업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이 귀한 주말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업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순간순간 쌓여 바로 나 자신을 형성합니다. 한 화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세계 미술사에서 인간과 자연의 형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가리나 자코메티 같은 극소수의 예술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가들이 작품의 주제에서 인간과 자연을 배제시켰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기를 암시합니다. 사람이 사라진 삭막한 도시의 풍경, 인간의 손에 무참히 짓밟힌 자연의 모습이 바로 20세기 예술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부재한 예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자 사람인 자를 보십시오. 두 획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흙과 물과 바람,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과 더불어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적인 오만한 생각 때문에 이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생과 공존의 도리를 잊어버린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의 한 환경재단에서 발표하는 환경이기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시가 지구 환경의 파멸을 의미하는데 현재 시각은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파멸까지 불과 2시간 45분밖에 남지 않은 매우 불안한 시간입니다. 하나뿐인 이 소중한 지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특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대표되는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업을 쌓습니다.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아이들은 그 폭력의 업을 자신의 마음밭의 씨앗처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어떤 계기를 만나면 무서운 폭력으로 발아하게 됩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이든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이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업장이라는 두터운 습관을 형성합니다. 한번 형성된 업의 물결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가 가르치던 한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여학생은 다른 남자가 좋다며 그를 떠나버렸고 남학생은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학생의 어머니로부터 교수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수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네. 친구, 사실 나도 젊은 시절 열렬히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소위 조건이 더 좋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그 사람을 버렸지. 그때 내가 버린 그 남자가 너무나 상심하여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내 아들의 마음을 앗아가고 버린 그 여학생이 바로 수십 년 전 내가 버렸던 그 남자의 딸이라는 거야.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게 돌아올 줄은 미처 몰랐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업의 파장이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이처럼 인과관계의 고리로 엮여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향해 가시 돋침말을 내뱉는 순간 내 가슴에는 더 큰 가시가 돋아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불편한 것들에 대해 자제하고 억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먹고, 적게 갖고, 적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으로 보고 들어야 할 것을 챙길 수 있고, 업에 더대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한 번 만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인연으로든 악연으로든 말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쁜 인연을 맺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재산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직 평생 자신이 지은 엄만이 신원증명서처럼 우리를 따라갈 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행한다면 그날은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끝없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누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나를 만들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 하루하루가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속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표어를 잘 아실 겁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 이 구호는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진보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더 빨리, 좀 더 빨리. 이것은 근대 과학기술 문명의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호 아래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하여 만든 이 꿈의 비행기는
한때 대서양을 순식간에 횡단하며 속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비행기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끔찍한 공중 폭발 사고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소리보다 더 빠름을 추구했던 인류 기술의 상징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삶에서 속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속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빠름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토록 더 빨리 달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입니까? 설령 앞섰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던가요?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이며 냉혹합니다. 한때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류도 삼류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살아남고 또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안한 것은 인류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되는 것, 인류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될 때 삶은 너무나도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뛰어봤자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출발점입니다. 모든 길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오직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을 생각한 나머지 그곳으로 가는 과정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4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도 길가의 작은 들꽃도 보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립니다. 목표만을 위해 과정을 무시하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비극과 사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삶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소중한 현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맛있는 밥이 되듯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도 숙성되고 무르익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빠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즉석에서 당장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또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팽배해졌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기 방에 갇혀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정보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사정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손에 쥐어주며 키웠기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도 이런 조급함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의 우리 조상들은 기다림의 미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어 그것이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라는 장구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그리움이라는 아름다운 감정이 싹틉니다. 그리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향기입니다. 시인 서정주는 시 국화 옆해설을 통해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움과 아쉬움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국화는 그토록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그리워하고 아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밥이 뜸 들기도 전에 뚜껑을 열어버리려 합니다. 차가운 컴퓨터 스크린과 가상세계의 편리함 속에는 인간의 따뜻한 향기가 없습니다. 그 향기는 오직 현실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부대끼고 구체적인 만남을 가질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단박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인간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숙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삶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문명은 직선이고 자연은 곡선입니다. 문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자연은 본래 있는 그대로의 것입니다. 직선은 날카롭고 비정합니다. 그러나 곡선은 부드럽고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우리 인생이 60년, 70년, 80년이라 할 때 그 미래를 전부 다 알고 있다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너무나 싱겁고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곡선과 같습니다. 그 안에 조화와 균형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분명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그 사람은 오만하고 안일해져서 남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우리 선조들의 느긋하고 여유 있는 유유자적했던 삶의 태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분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쉬기도 하고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잔을 걸치기도 하고 심지어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술입니다. 고속도로만 달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한적한 국도로 내려와 주변 풍경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유대를 회복하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앞서가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 길이 화장터나 묘지로 가는 길이라면 누가 그렇게 앞서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서로에게 길을 양보할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라는 밭을 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내 삶의 귀한 소재로 하나의 즐거운 과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오늘 아주 언짢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만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이런 경험이 내 삶을 더 깊게 만드는구나. 혹시 과거에 나도 남에게 이런 언짢음을 준 적은 없었을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경험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이들이 소꿉장난에 몰입하는 것을 유희삼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도 엄마가 부르는 소리도 잊은 채 오직 그 놀이 자체를 즐깁니다.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처럼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희삼매의 경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핵심 주제는 바로 업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이 귀한 주말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업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순간순간 쌓여 바로 나 자신을 형성합니다. 한 화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세계 미술사에서 인간과 자연의 형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가리나 자코메티 같은 극소수의 예술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가들이 작품의 주제에서 인간과 자연을 배제시켰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기를 암시합니다. 사람이 사라진 삭막한 도시의 풍경, 인간의 손에 무참히 짓밟힌 자연의 모습이 바로 20세기 예술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부재한 예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자 사람인 자를 보십시오. 두 획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흙과 물과 바람,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과 더불어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적인 오만한 생각 때문에 이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생과 공존의 도리를 잊어버린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의 한 환경재단에서 발표하는 환경이기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시가 지구 환경의 파멸을 의미하는데 현재 시각은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파멸까지 불과 2시간 45분밖에 남지 않은 매우 불안한 시간입니다. 하나뿐인 이 소중한 지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특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대표되는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업을 쌓습니다.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아이들은 그 폭력의 업을 자신의 마음밭의 씨앗처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어떤 계기를 만나면 무서운 폭력으로 발아하게 됩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이든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이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업장이라는 두터운 습관을 형성합니다. 한번 형성된 업의 물결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가 가르치던 한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여학생은 다른 남자가 좋다며 그를 떠나버렸고 남학생은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학생의 어머니로부터 교수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수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네. 친구, 사실 나도 젊은 시절 열렬히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소위 조건이 더 좋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그 사람을 버렸지. 그때 내가 버린 그 남자가 너무나 상심하여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내 아들의 마음을 앗아가고 버린 그 여학생이 바로 수십 년 전 내가 버렸던 그 남자의 딸이라는 거야.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게 돌아올 줄은 미처 몰랐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업의 파장이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이처럼 인과관계의 고리로 엮여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향해 가시 돋침말을 내뱉는 순간 내 가슴에는 더 큰 가시가 돋아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불편한 것들에 대해 자제하고 억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먹고, 적게 갖고, 적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으로 보고 들어야 할 것을 챙길 수 있고, 업에 더대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한 번 만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인연으로든 악연으로든 말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쁜 인연을 맺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재산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직 평생 자신이 지은 업만이 신원증명서처럼 우리를 따라갈 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행한다면 그날은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끝없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누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나를 만들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 하루하루가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속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표어를 잘 아실 겁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 이 구호는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진보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더 빨리, 좀 더 빨리. 이것은 근대 과학기술 문명의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호 아래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하여 만든 이 꿈의 비행기는 한때 대서양을 순식간에 횡단하며 속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비행기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끔찍한 공중 폭발 사고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소리보다 더 빠름을 추구했던 인류 기술의 상징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삶에서 속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속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빠름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토록 더 빨리 달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입니까? 설령 앞섰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던가요?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이며 냉혹합니다. 한때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류도 삼류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살아남고 또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안한 것은 인류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되는 것, 인류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될 때 삶은 너무나도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뛰어봤자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출발점입니다. 모든 길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오직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을 생각한 나머지 그곳으로 가는 과정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4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도 길가의 작은 들꽃도 보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립니다. 목표만을 위해 과정을 무시하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비극과 사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삶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소중한 현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맛있는 밥이 되듯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도 숙성되고 무르익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빠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즉석에서 당장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또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팽배해졌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기 방에 갇혀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정보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사정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손에 쥐어주며 키웠기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도 이런 조급함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의 우리 조상들은 기다림의 미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어 그것이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라는 장구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그리움이라는 아름다운 감정이 싹틉니다. 그리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향기입니다. 시인 서정주는 시 국화 옆해설을 통해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움과 아쉬움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국화는 그토록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그리워하고 아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밥이 뜸 들기도 전에 뚜껑을 열어버리려 합니다. 차가운 컴퓨터 스크린과 가상세계의 편리함 속에는 인간의 따뜻한 향기가 없습니다. 그 향기는 오직 현실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부대끼고 구체적인 만남을 가질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단박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인간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숙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삶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문명은 직선이고 자연은 곡선입니다. 문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자연은 본래 있는 그대로의 것입니다. 직선은 날카롭고 비정합니다. 그러나 곡선은 부드럽고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우리 인생이 60년, 70년, 80년이라 할 때 그 미래를 전부 다 알고 있다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너무나 싱겁고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곡선과 같습니다. 그 안에 조화와 균형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분명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그 사람은 오만하고 안일해져서 남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우리 선조들의 느긋하고 여유 있는 유유자적했던 삶의 태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분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쉬기도 하고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잔을 걸치기도 하고 심지어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술입니다. 고속도로만 달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한적한 국도로 내려와 주변 풍경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유대를 회복하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앞서가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 길이 화장터나 묘지로 가는 길이라면 누가 그렇게 앞서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서로에게 길을 양보할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라는 밭을 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내 삶의 귀한 소재로 하나의 즐거운 과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오늘 아주 언짢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만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이런 경험이 내 삶을 더 깊게 만드는구나. 혹시 과거에 나도 남에게 이런 언짢음을 준 적은 없었을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경험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이들이 소꿉장난에 몰입하는 것을 유희삼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도 엄마가 부르는 소리도 잊은 채 오직 그 놀이 자체를 즐깁니다.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처럼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희삼매의 경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핵심 주제는 바로 업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이 귀한 주말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업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순간순간 쌓여 바로 나 자신을 형성합니다.
한 화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세계 미술사에서 인간과 자연의 형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가리나 자코메티 같은 극소수의 예술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가들이 작품의 주제에서 인간과 자연을 배제시켰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기를 암시합니다. 사람이 사라진 삭막한 도시의 풍경, 인간의 손에 무참히 짓밟힌 자연의 모습이 바로 20세기 예술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부재한 예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자 사람인 자를 보십시오. 두 획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흙과 물과 바람,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과 더불어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적인 오만한 생각 때문에 이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생과 공존의 도리를 잊어버린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의 한 환경재단에서 발표하는 환경이기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시가 지구 환경의 파멸을 의미하는데 현재 시각은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파멸까지 불과 2시간 45분밖에 남지 않은 매우 불안한 시간입니다. 하나뿐인 이 소중한 지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특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대표되는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업을 쌌습니다.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아이들은 그 폭력의 업을 자신의 마음밭의 씨앗처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어떤 계기를 만나면 무서운 폭력으로 발아하게 됩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이든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이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업장이라는 두터운 습관을 형성합니다. 한번 형성된 업의 물결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가 가르치던 한 남학생이 같은과 여학생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여학생은 다른 남자가 좋다며 그를 떠나버렸고 남학생은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학생의 어머니로부터 교수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수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네. 친구, 사실 나도 젊은 시절 열렬히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소위 조건이 더 좋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그 사람을 버렸지. 그때 내가 버린 그 남자가 너무나 상심하여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내 아들의 마음을 앗아가고 버린 그 여학생이 바로 수십 년 전 내가 버렸던 그 남자의 딸이라는 거야.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게 돌아올 줄은 미처 몰랐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업의 파장이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이처럼 인과관계의 고리로 엮여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향해 가시 돋침말을 내뱉는 순간 내 가슴에는 더 큰 가시가 돋아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불편한 것들에 대해 자제하고 억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먹고, 적게 갖고, 적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으로 보고 들어야 할 것을 챙길 수 있고, 업에 더대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한번 만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인연으로든 악연으로든 말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쁜 인연을 맺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재산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직 평생 자신이 지은 엄만이 신원증명서처럼 우리를 따라갈 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행한다면 그날은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끝없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누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나를 만들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 하루하루가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속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표어를 잘 아실 겁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 이 구호는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진보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더 빨리, 좀 더 빨리. 이것은 근대 과학기술 문명의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호 아래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하여 만든 이 꿈의 비행기는 한때 대서양을 순식간에 횡단하며 속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비행기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끔찍한 공중 폭발 사고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소리보다 더 빠름을 추구했던 인류 기술의 상징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삶에서 속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속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빠름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토록 더 빨리 달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입니까? 설령 앞섰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던가요?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이며 냉혹합니다. 한때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류도 삼류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살아남고 또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안한 것은 인류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되는 것, 인류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될 때 삶은 너무나도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뛰어봤자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출발점입니다. 모든 길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오직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을 생각한 나머지 그곳으로 가는 과정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4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도 길가의 작은 들꽃도 보지 못하고